はじめまして。はじめまして。今日はボラさんにお会いできて本当に光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私今年5月に教育大国という映画を公開したんですが、実は自分の映画をもうひひ言いながら完成した直後に最初に見た映画が記憶と戦争だったんですね。ですごく韓国でこういう映画を作っておられる女性監督がいるんだと思って感激をしました。タンおばさんが自分の辛い記憶を語っていかれるんですけども、その語りがとてもボラさんを信頼している語りだっていうのが伝わってきましたし、小文字さんの「見ました見ました」あれがもうずっと忘れられないかったです。はい。네, 저도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교육과 애국이라는 주제가 사실 저도 계속해서 고민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계속해서 관심이 있는 주제여서 사실은 영화 이렇게 같이 오늘 대담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딱 보고 나서 왜 우리가 같이 대담을 하게 되는지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사이카 감독님도, 그러니까 사이카상도 영화를 만들고 나서 이 영화에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이 사회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아마 발견을 계속해서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영화 기억의 전쟁도 마찬가지로 영화가 보여지는 당시에 반발도 있었고 약간의 부정도 있었고 수능도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 한국 사회, 일본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이 영화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まさにその小文字さんは見ました見ましたって繰り返し訴えるけれども、その韓国国内にタンおばさんがやってきた時のその韓国政府軍の兵士の人たちの反発っていうのが想像はした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これほど激烈に受け入れられないっていう反発をするんだ。でそれをボラさんが緻密に取材されてるっていうところも社会を映し出そうとされてるなっていうのがとても伝わってきて、で私自身も教育と愛国を制作する上で必ずその立場が入れない、違う意見の人たちのところへ話を聞きに行かなければいけないって自分で思って制作したので、僭越なんですけど似てるっていうかこう社会に向いてる目が似てるような気がしたんですね。はい。 저는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교육과 애국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 인터뷰를 응해주지 않을 사람들에게 취재 요청을 해서 인터뷰를 계속해서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 이름은 까먹었는데 나중에 좀 나이가 드셔서 맨 마지막에 영화 마지막에 나온 두 번째 나오는 그분이 다시 한번 나왔을 때 저는 약간 좀 긴장하면서 그 부분을 봤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한국인으로서 그분의 워딩 말씀에 조금 약간 화를 내면서 영화를 보긴 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순간들을 영화에서 마주할 때마다 되게 이 감독이 되게 뭐랄까 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되게 용감하게 취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영화는 또 다른 방식이죠. 저는 이제 저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잘 만나기보다는 이 지금 어떤 피해자분들과 조금 더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영화를 만들었다면 이 영화는 좀 반대되는 입장으로 이렇게 반대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치밀하게 취재를 하는 방식을 택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을까라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東大名誉教授の伊藤隆さんは、東大歴史学の権威を背負っておられるわけなんですね。で数多くの
著名な歴史学者を育てていて、彼の論文は、日本の歴史学者は避けて通れないと言われるほどです。ところが、彼は日本の加害の歴史について、中学の歴史教科書に記載することに猛烈に反対している。だからそれが、ある意味日本のその歴史学の流れの一部として戦後こう面々と続いてきたんだということを、私も感じますし、それに対して現場の先生たち、子どもたちに向いた先生たちが、いや戦争を伝えるには被害だけではない加害も子どもたちに伝え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んだと、バッシングされても伝え続けようとするその真摯な気持ちっていうんですか、歴史への向き合いっていうものをなんか私は、この映画で伝えたかったっていうのがあって、でもボラさんの記憶の戦争の中でもタンおばさんを取材しているボラさんはその国内の韓国兵士たちのさまざまなそのアピール、それはなかったんだっていう声に同じように傷つかれたんじゃないかなとも思いました。흥미로웠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부분은 저희가 교육이라고 했을 때, 교육과 애국이라고 했을 때 뭐 초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다루는 것은 되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왜냐하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그 역사 교육 과정을 얘기하는 건 되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영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나중에는 대학교까지 가잖아요. 대학교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의 연구를 하는 사람들, 연구자들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 어떤 교육부인가 문부과학성의 지침에 따라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 진행되는 어떤 학문의 자유까지도 사실은 어떤 학문의 자유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영화가 초중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이후에 뭐 학사, 석사, 박사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는 걸 보여줬을 때, 저는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더 이상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영화를 만들고 학문 영역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단순히 학생들의 일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나라의 문제, 그러니까 이 사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나의 문제가 정확하게 될 수 있구나 라고, 그 지점에서 저는 이 영화가 크게 확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の中でキーワードは見えない圧力がキーワードだったんですね。なんか見えないんだけれども、そこに確かに誰かがものを言うことをこう阻むような政治圧力とか政治介入があって、先生たちも自由に授業をするっていうことがだんだん恐ろしくなっていく。ひょっとしたら自分が次バッシングされるんじゃないか、吊るし上げられ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思わされる空気っていうのが今教育現場ですとか教科書を作る現場を息苦しくしてるっていう、そこにまず気づいてほしいっていうのが制作の動機でした。教科書の中の、例えばパン屋さんの場面が和菓子屋さんになってしまうとか、そういう滑稽な出来事に思えるんですけど、その向こうに見えない政治の圧力、しかもその愛国、括弧なんですけど、括弧愛国っていう言葉でどんどん押し流されていく怖さっていうのをずっと取材しながら感じてきました。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진짜 가장 큰 문제는 이 보이지 않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제시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그게 총리라면 총리, 그게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아니면 교육부 장관이면 장관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왜 안티 재패니즈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반정부의 입장이 되는 것인지, 사람은 다 누구나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다양성의 사회가 되어야 사실 가장 좋은 사회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는 건 정부가 A라고 말했을 때 A가 옳다, 그러니까 A를 가르쳐라라고 했을 때 A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는 결국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잘못된 정보를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럼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교사들이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교과서의 의견을 참조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 나는 이렇게 학생들을 더 가르칠 것이다, 자신만의 다들 교육 철학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성은 무시가 되고 그냥 로봇처럼 정부가 A라고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A만 가르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로봇처럼 살지 왜 다른 의견들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다른 의견을 아예 무시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왜 반정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사들과도 역사 교사들과도 같이 토론을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そうですね。歴史っていうのは決して一元的なものではなくて多元的なものなんだと。自国の歴史は他国から見た時に自国で語る物語とは違う語られ方をするんだっていうのを今子どもたちは学ばなければいけない、そういう時代だと私は感じ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どうも日本政府は現場の先生たちや、取材者である私が考えているのとは違う方向の歴史を語りたがっている。それはご指摘のように政府見解であったり、政府が望ましいと考える歴史を子どもたちに伝えようとしている。それが以前は、その国家権力が歴史を語るっていうことについて日本の戦後の歩みの中で抑制的であったものが、今すごくそういったことを政治家が語っていいんだ、押し付けていいんだっていう空気になってきていることがとても私は問題だと思っているんですね。で記憶の戦争を拝見して、言ったら自国のその軍隊に不名誉なことを語るなっていうそれはわざわざ、子どもたちや人々に教える伝えることなのかっていう、そういう考えの軍人の人たちがたくさん出てきて、それは旧日本軍をどう言ってですか、旧日本軍を尊敬した人たちと同じ態度というか同じ姿勢で、必ずその先生たちが加害の歴史を教えようとした時に、不名誉なことを子どもたちに教えて、自国を貶める必要は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これ自虐史観っていう言い方をされて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言説っていうのがずっと学校現場に暗い影を落としてきてると思います。これを乗り越えなきゃいけないずっと私は思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だから今回、ボラさんにもすごく映画をめぐって厳しい意見がたくさん届いたんじゃないかなと想像しました。한국에서요. 네, 실제로 저희 기억의 전쟁 영화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상영할 때 이제 개봉하기 전에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었는데, 인천에서 있었던 상영 때 영화제에서의 상영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참전 군인들이 이 베트남 전쟁 당시에 있었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다루고 있는 영화가 상영된다라는 걸 알고 나서 이 상영관 앞에서 크게 다 같이 집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군복을 입고 와서 확성기를 울리면서 이런 영화를 상영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상영 저지를 계속 하셨었고, 영화가 실제로 상영할 때 상영관까지 들어오셔서 이렇게 상영관 앞에서 들어눕고 상영하지 말라 싸우고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 상영할 때도 들어오셔서 영화를 보는 척하지만 계속 한숨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 영화를 실제로 관람하는 사람들을 방해했던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영화 개봉했을 때도 몇몇 참전군인 분들이 오셔서 실제로 이런 학살이 없었다, 양민 학살이 없었다, 거짓말이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의견을 표시하시기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한국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감독님은 또 이제 여성 감독이기 때문에 겪었던 것이 있었을 텐데, 저한테는 한국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받았던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는, 여자가 전쟁에 대해서 군대도 안 가본 여자가 어떻게 그것의 어떤 전쟁과 학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냐라는 공격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 20대 중후반의 크루들과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한국에선 그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어린 애들을 말할 때, 그러니까 아직 나이도 많지 않은 너네가 뭘 안다고 전쟁과 학살에 대한 영화를 만드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가 일본에서 개봉했을 때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또 이제 어떤 뭐랄까요, 백래시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감독님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よくでもそれを乗り越えて、ね、映画を広げてくださってて、なんかもうお礼を言いたいぐらいな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今ね、戦争の加害をどう伝えるかって一つの国にとどまらないテーマだと思うんですね。で、私自身が一番バッシングを受けたのは大阪で日の丸君が代を、先生に必ず立って歌いなさいっていう条例ができたんですね。それでその条例に従って日の丸君が代を立って歌わない先生は罰則、懲戒、処分ですね、それを受けるっていうルールができてしまって、で私はその時日の丸に、先生が立って歌わないっていうのは歴史的な背景があって、やっぱりその日の丸っていうのがその日本のその侵略戦争の象徴と受け止められてきた、そういう時代があったからこそ、先生たちはその日の丸慶応に長く慎重で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をその条例っていう法律で決めて先生を従わせる、そういうルールができたことに、なんかすごく教育現場は大丈夫だろうか、先生が自由に、日の丸や君が代について語れなくなっていく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ことを危惧して、当時その条例を決めた、橋本さんという橋本徹さんという市長のところに取材に行って、30分ぐらい論争になるんですけども、で、その論争になった時に、市長が、そのふざけた取材すんなとか、勉強不足だとか、とんちんかんだとか、多分女性であったからかもしれませんけども、強い言葉をバッとこう投げかけてきて、で、その後 SNS で炎上してものすごい誹謗中傷を浴びるんですけど、だけどなんかその時に思ったのは、その政治家がこいつは反日だとか、っていう強い言説をこう放った時に、それにこう吸い寄せられてしまう、賛同してしまう人が予想以上にいるんだなって、それが本当に反日じゃなくてもですよ反日だという言説にこう吸い寄せられてしまうこの社会の空気が危ないと、むしろそういうように吸い寄せられないような教育現場、先生と子どもたちの関係が必要なんじゃないかと強く思いましたね。그러니까 저는 영화 보면서,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테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치와 이렇게 결부되면서 정치가 이 교육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장면들이 계속 영화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정치인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이 교육을 실제로 컨트롤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실제로 이것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 안에 나오는 어떤 그 여성 교사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도 사실은 저는 남성 교사였다면 아마 또 다른 결과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반격이 있었겠지만 그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또 당했을 어떤 백래시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 교육과 페미니즘과 더 여러 가지 가치들에 어떻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볼 수 있었던, 네, 그런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こう女性の立場から見るとそのタンおばさんの語りにしても、コムさんの、そのコムさんのねその、語りですね、語りにしてもここに事実があったっていうことが感じ取れるんですけれども、例えば、日本でその慰安婦の存在を否定する人たちは証拠がないっていうんですね。その、語ってる人はいるけれどもそこに何ら証拠がないじゃないか、強制連行を示す資料はない、証拠はない、だから強制連行はなかったんだって私には飛躍した論理だと思うけれども、まさにそれが自分たちの真理であるように、宣伝を続けるでそうすると、本作の、教育と愛国の中で、表現したようにもうなかったんだって公然と叫び出す人たちがいて、こうやってその歴史、都合の悪い歴史は消されるのかっていうことを、自分の足元で、見た記憶がしたんですけれども、モラさん取材されていて見たんだって私たちが証拠だっていう人たちといや証拠はなかったんだっていう人たちそれぞれ取材されてどう感じになられましたか？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럼 증거를 가져와라. 증인을 데려오든지 아니면 실제 그때 찍었던 사진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든지 어떤 증거를 항상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언어, 그러니까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 혹은 법정에서 허용하는 어떤 사실이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증거가 없었지만 사실인 일들도 세상에는 정말 많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베트남 전쟁에서 있었던 수많은 학살에는 증거가 없죠. 왜냐면 그때 사진을 찍었던 사람이 없거나 혹은 사진을 찍었지만 숨겨두고 있거나 혹은 뭐 어쨌든 여러 이유로 증거 아니면 다 죽었거나 그래서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하는 이유로 실제로 세상에는 증거가 없는 일이지만 동시에 사실인 일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허용되는 것이 그런 분야가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영화로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글쓰기로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법정에서 허용되는 어떤 언어라고 하는 것, 법정에서 허용되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더 많은 이야기들, 다양한 형식의 이야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사이카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 남자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을 보면 회의를 하는 장면인데 타 양복을 입은 나이가 많은 남자들이 다 뭐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겠죠? 그분들이 다 나와서 회의를 하는데 저는 왜 여기에는 다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 장애인도 안 나오고 그리고 여성들도 없고 생물학적인 남성들만 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일본 사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당연히 한국 사회도 그렇습니다만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누구 중심으로 만들어진 언어인가, 누구의 생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언어인가를 했을 때 나이가 많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중년 남성들이
을 중심으로 이 언어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중심으로 사회가 만들어진 거고 그 사회가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이 사회에서 나가 떨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 안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장애인의 이야기를 혹은 LGBT라면 LGBT의 이야기를 그 언어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 안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아까 이 이야기는 아까 얘기했던 다원성과도 이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이 어떤 언어로 구축되어 있는가, 그 언어는 누구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 사실 교육 현장에서 계속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いや確かに自分でも編集してびっくりし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閣議決定の場の閣僚たちもみんな男ですし、その教科書検定意見を最終決定する検定調査審議会の委員も男性ばかりで、決定している人たちっていうのは本当男性ばっかりだったんですね。いや日本の決定の場っていうのはほぼ男ばかりなんだなっていうのもこの映画を作って気づいたことでしたし、一方そのどれだけそのバッシングが来たとしても、歴史の客観的事実としてその慰安婦、従軍慰安婦、軍が関与した慰安婦は存在したんだと教え続けている先生は圧倒的に女性が多いんですね。실제로 저는 그거 해봐도 재밌겠다고 생각했어요. 영화 보면서 끝까지, 영화 일단 첫 번째를 다 보고 나서 한번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가 몇 명 나오고 여자가 몇 명 나오는지 실제로 카운팅 해봐도 재밌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농담입니다. 半分冗談ですけど、それがさんの映画見ながら男性の数と女性の数いいミーティングで。面白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本当ですね。 네. 本当ですね。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렇게 구성된 사람들이 교육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だからその教育と、政治は一線を画すんだ、距離を保つんだっていうのは戦後の日本の教育基本法に、しっかりと盛り込まれた理念だったんですが、それが2006年の教育基本法の改定以降どんどん曖昧に、させられていくっていうか、でその政治と距離を取るんだという理念が曖昧になっていく理由が日本は、もっとその国益を、国のための利益ですね、国益を重視しなきゃいけないですとか、その愛国的な政策をもっと、進め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推進し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言説が広く支持されていくんですよね。でもこれは映画の中で少し触れてるんですが、この日本は素晴らしいっていうことを子どもたちに伝え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そういう言説が広まる時期は日本の経済がどんどん落ちていって後退していく時期と重なっていて、ですので実は日本人は自信を失っていく背景、自信を失っていくにつれて日本は素晴らしいっていう幻想にしがみつくようになってしまったんだろうかと思うようになりましたね。ある朝鮮史が専門の大学教授から聞いた話なんですけど、今その K-POP 大好きな学生たちが自分のゼミに集まってきて、でもある時自分の推し、大好きなその、歌手やアーティストが、いろんなツイッターで発言してるのを見て、私の大好きな推しは反日なんでしょうかって言って、その先生に聞いてくるっていうことをその先生がおっしゃって、今の日本の、その学生はあまりにも歴史を学んできてないっていうことが気がかりだって。
おっしゃってました。 너무 재밌는 건 애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대로 던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페미니스트로서 여러 활동들도 하고 영화 만들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저는 또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한국인이기도 하거든요. 한국에 큰 애정을 갖고 있고 또 동시에 한국을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한국이 더 많이 나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제 자신이 애국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한국 사회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한국 사회가 나아지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애국자가 어디 있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고 반한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를 들어 애국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사랑하니까 네가 하는 것은 다 오라 이것이 완전한 사랑은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때로는 충고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때로는 혼도 내야 되고 때로는 사랑도 해야 되고 때로는 아낌없는 보살핌도 줘야 되는 게 사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질문을 새롭게 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私もその意見に賛成で、やっぱり社会を良くしていくためには今の社会を 100% 受け入れてしまっていれば良くならないわけで、今の社会に対してこう異議を唱えたり疑問を呈する人たちがいるからこそ社会は変わっていくと思うんですよね。だからその今の社会にこう疑問を投げかける人たちっていうのはそれこそ今の社会を愛している人たちだと私は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こが何かその政治の言葉によって、文句を言うな、異議を唱えるな、黙ってろっていうその圧力が充満していくのは、とても社会にとって不健全なことだなと思ってます。ブラさんに聞いてみた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高校の時にその自分の所属する高校に多分違和感があったから中退して旅に出たと思うんですが、その時はどんな気持ちで学校から、その学校を退学して旅に出たんですか？ 저는 완전 안티 코리안 학교 그만두고 그러니까 한국 기준에서 보면 어쨌든 교육과정 정규 교육과정을 중퇴한 거니까 네 어쨌든 그렇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중퇴하고 나서 스스로 배움을 선택해서 스스로 배웠을 때 아 배움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되게 짜릿하게 경험했던 것 같아. 배우는 게 이렇게 즐겁고 재밌구나. 내가 스스로 니즈를 알게 되어서 니즈를 가지고 책을 읽고 니즈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니즈를 가지고 대학에 가고 니즈를 가지고 대학원에 가서 스스로 영화를 만들면서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재밌을 수 있구나. 그것을 진짜 제대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정규 교육 과정을 나왔으니까 아마 안티 코리안이겠지만 근데 전 제 자신을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야, 素晴らしい. 근데 저는 영화 계속 보면서 제 영화도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결국 국가란 이런 사람들도 다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저는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특정한 교육을 되게 잘 따르고 예스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예스하는 사람들만 국민으로 포함되는 게 아니라 가끔은 노라고도 얘기하고 가끔은 yes or no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을 전부 품어줄 수 있는 게 국가여야 하고 국가의 역할이 저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보면서 국가란 무엇인가, 이 국가를 사랑한다는 것, 애국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私が取材した在日コリアン3世の女性は、自分自身その国家っていうものを振り返った時に国家から何も恩恵を被った覚えがないと、国家はフェイクだって彼女は語ったんですよね。でも日本人である私は
国家はフェイクだって実は思ったことがなくて、やっぱりその、国家っていうものが時にその、排除する、そこに生きる人を排除する仕組みにもなってしまうだっていうことをその在日コリアンの女性の取材で痛切に感じました。 근데 아마 그분한테는 페이크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잊혀진 존재 혹은 잊으려고 하는 어떤 그 경계에 있는 존재가 제일조선인 자이니치이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페이크라고 100%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そうだと思いますね。その高校の時に旅に出られて、ベトナムも旅されたんですよね。でその時のことを、おじい様とお話しされたっていうのをプレス資料でし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とやっぱり今回の記憶と戦争っていうのは密接に結びついて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か。 기회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그게 정확히 뭔지를 저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고, 실제로 그때 베트남에 갔을 때 그리고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곳에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라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의 경험과 충돌하면서 사실은 이 충돌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이 맞춰지지 않는 퍼즐을 맞추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한국 교과서에서는 정말 짧게 나와 있어요. 한 두 줄 정도밖에 안 나와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한국 근현대사 자체가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일단은 분량이 좀 적고, 그 근현대사 안에서 베트남 전쟁은 이제 이런 맥락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뭐 한국 전쟁 이후에 정말 가난하던, 찢어지게 가난하던 한국이 이 베트남에 파병을 보내고, 그리고 그 그러니까 광부랑 그 다음에 뭐죠? 간호사들을 독일에 보내고, 그래서 파독 간호사와 파독 광부들을 통해서 이제 달러를 이렇게 외화를 벌어오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외화를 많이 벌어와서 한국이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맥락 안에서 베트남 전쟁이 소개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만 소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베트남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지티브한 것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제가 느꼈던 건, 그러니까 난생 처음 그런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국인이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한국에서는 역사를 배울 때 한국인은 피해자고 일본은 가해자다. 그래서 일본 놈은 나쁜 놈이고 한국 놈은 착한 놈이다. 한국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착한 민족이다 라고 실제로 역사 시간에 항상 배우거든요.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그렇게 배우는데요. 근데 난생 처음 베트남에 갔을 때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태어난 한국인이라는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베트남 사람들한테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 실제로 내가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사람들을 살인한 것이 아닌데도, 내 죄가 아닌데도 우리 할아버지가 군인이었다는 이유로, 혹은 한국인들이 그때 민간인 학살을 했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나를 적대시하는 경험을 난생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한국인이라고 하는 게 뭐지? 나는 왜 한국인이지? 나는 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대접을 받지? 그럼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그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죄가 있는 걸까? 이런 식의 질문들을 난생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을 갖고 있는 게 되게 힘들긴 했는데, 그 질문을 갖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사실 되게 귀중한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저희가 역사 시간에 계속해서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영화 안에 등장하는 그 남자분께서는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울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저는 역사로부터 당연히 배울 게 굉장히 많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침략하고 죽였어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가슴 아파해보고 실제로 내가 위안부였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대입해보는 연습들이 결국 똑같은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한 인간으로서 나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실마리,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국 더 나은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平井光子さんが中学校のクラスでその慰安婦について語る時に、もちろんその女子生徒たちはもし自分がそういう立場になったら耐えられないっていう感想を多く持つんですけれども、男子生徒も自分が兵士になったら女性を女性と思わない人間になってしまうのかっていうふうに自分で考え込んで、戦争についてこれまでとは違ういろんな想像をするらしいんですよね。ですからやっぱりその自国の軍隊のその加害について中学の子どもたちは深く考えることができるし、そこから何かしら学んで、その後時の先生の授業はこうだったねっていうことを振り返ることができる。あとこの教育と愛国を見てくれた高校生で、平井さんの授業を受けていた生徒さんだったんですけども、自分はその日本人として、誇りを持てるように、自信を持てるような教育ではなくて、そのたった一人の自分、かけがえのない自分として、自信を持てるようになりたい、そんな教育であってほしい。一生かけて自分に自信が持てるかどうかは分からないけれども、そんな教育を、求めてますっていう感想を寄せてくださって、それがとても嬉しかったですね。아, 그건 되게 멋있는 말이네요. 저는 그러니까 교육과 애국에서 되게 흥미로웠던 건 이 교과서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제로 정치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실제로 역사라고 하는 어떤 공공 역사라고 하는 공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막 30일 안에 60일 안에 뒤바뀌는지에 대해서 보여줬다는 점이 사실은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건지, 그 역사는 나를 포함하는 건지, 내 친구를 포함하는 건지, 우리 엄마를 포함하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쯤 질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공적인 역사와 사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 자신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시고 저 자신이 여성이고 저희 집은 이렇게 중산층이 아니었던 어떤 가족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의 역사 혹은 저의 역사, 저희 엄마 아빠의 역사는 한 번도 공적인 역사, 교과서에 실려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나의 역사는 누가 쓸 것인가? 에 대한 질문들을 관객분들이 이 두 영화를 함께 보면서 고민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本当にとうございます。今日は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いやもうでも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お話できて嬉しかった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